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거주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신랑과 결혼한 지는 10년쯤 다 되어갑니다. 대학교 선후배로 만나 마음이 잘 통해서 오래 알고 지내다가 제 나이 30이 다 되었을 무렵 결혼을 했어요. 시댁은 시아버님만 계시고 시어머님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혼자 계시는 시아버님 때문에 시댁에 갈 때면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결혼 후 따로 접점이 없다 보니 처음의 걱정과는 달리 편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제사나 명절 때 일을 하러 가도 저는 처음 1년 정도는 가서 구경만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원래 집에 여자가 없었으니 아버님이랑 신랑이 도맡아서 했었고 타지에 살고 있는 도련님은 당일이 되어서 왔고요. 그 다음해부터는 저도 조금씩 돕기는 했지만 원래 제사 같은 걸 지내본 적이 없어서 서툰 제 솜씨가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아버님은 어쩐지 좀 이상한 구석이 있었는데 말을 걸면 대답도 잘 안 하시고 무뚝뚝하세요. 그러면서도 방에 가서 전화통화는 오래 하시고 60대 후반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문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혼자 지내시는데 친구라도 있는 게 참 복이다 생각해서 별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내진 않았는데 어느 날 뒤에서 찰칵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시아버님은 셀카를 찍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머쓱해 하시며 시아버님은 방으로 들어가셨고 그 이후로도 방에서 몇 번 더 카메라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신랑에게 시아버님이 할머니들이랑 문자로 사진 같은 걸 주고받으시는 게 아니냐고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희 시아버님은 제가 결혼할 무렵만 하더라도 살이 좀 많이 쪄있는 상태였는데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말로는 당뇨나 성인병이 무서워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점점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 그래서 5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는 배도 쏙까지는 아니지만 제법 많이 들어갔고 관리하신 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나 몇 살처럼 보이니? 아버님 원래 나이보다 5살은 어려 보이세요. 어? 그것밖에 안 돼? 나는 우리 며느리랑 이제 남자친구처럼 보일 것 같은데. 네? 시아버님은 어려 보이고 싶다는 그 말이 빈말이 아닌 것처럼 얼마 뒤에는 가발까지 사서 쓰고 왔습니다. 길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팔짱을 딱 끼길래 너무 놀랐는데 옆을 보니 시아버님이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팔부터 빼고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시아버님은 그런 제 팔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는 제 가슴이 닿는 시아버지의 팔이 불쾌했지만 너무 꽉 잡으시는 바람에 빼지도 못했어요. 오늘 우리 며느리랑 데이트 가려고 쫙 빼입고 나왔지. 네? 저 지금 약속 있는데. 무슨 약속이길래 시애비도 거절하고 간다는 거야? 시애미 없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갑자기 시아버님은 화를 내셨고 저는 결국 친구와의 만남도 갈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신랑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했는데 신랑은 아버님이 살도 빼고 하시더니 젊게 놀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도 저는 시아버님이랑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듯이 영화관에 갔다가 커피까지 먹고 왔어요. 사실 시아버님이야 뭐 젊어 보이고 싶어서 저랑 놀고 싶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시아버님이랑 다니면 혹시라도 연인으로 보이는 것도 싫습니다. 특히 제 가슴에 닿던 시아버님의 팔 느낌이 너무 소름 끼쳤거든요. 신랑에게 이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시댁에 가면 괜히 행동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옷도 반바지나 그냥 면티 같은 것도 자주 입고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마음이 불편해서 헐렁한 티셔츠에 긴 바지를 입고 다녔어요. 아가, 너 요즘 살이라도 찐 거니? 옷이 어찌 점점 편해지는구나. 아,
요즘 이런 옷이 유행이래요. 그래도 어른 있는데 오면서 그런 옷은 좀 아닌 듯 하구나. 다음부터는 옷도 좀 단정히 입고 다녀. 제가 한 소리를 듣자 신랑은 바로 시아버님을 옹호하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댁에 갈 때 저에게 원피스를 꺼내주더라고요. 원피스는 무슨 원피스야 불편하게. 갔다가 우리 데이트도 하고 오면 되잖아. 오랜만에 기분이라도 좀 내자, 어? 아버님 집 식탁도 없어서 바닥에서 밥 먹어야 되는데 치마 불편해. 오늘은 설거지도 내가 다 할게. 결국 저는 원피스를 입고 갔고 봄이라 날씨도 좋아서 가는 동안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가자마자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리가 너무 이뻐 라고 하는 시아버님의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신랑에게 이야기를 해도 그저 칭찬이라고 말할 뿐이고 저는 원피스까지 입고 밥을 하고 밥을 먹었고 신랑이 설거지를 하게 두고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파에 앉자마자 시아버님이 설거지 왜 안 하냐면서 닥달을 해서 결국 제가 설거지도 했어요. 그때 마침 저희 신랑은 담배를 피우러 밑에 내려갔었어요. 시아버님은 그런 저에게 오더니 갑자기 설거지를 돕겠다며 옆에서 바싹 붙었고 저는 떨어졌습니다. 제가 불편해하자 시아버님은 제 뒤쪽에 앉으시더니 가만히 휴대폰을 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다 상 위에 있는 컵을 꺼내려 시아버님의 곁을 지나가는데 문자로 제 다리를 찍어서 누군가한테 보냈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시아버님의 휴대폰을 뺏어 들었어요. 무음 카메라로 찍어서 문자로 바로 보내는 행동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듯 너무 자연스럽고 빨랐습니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너야말로 버릇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럼 제 다리 찍어서 다른 사람한테 보냈는데 그걸 그냥 두고 보나요? 뭐? 우리 며느리 예쁘다고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 저는 무시하고 대화를 위로 올려보니 그날뿐만 아니라 제가 청바지를 입고 물건을 줍는 뒷모습이라든지 명절에 음식을 하고 작은 방에서 자고 있는 사진 같은 게 있었고 시아버님과 데이트를 했다는 그날은 팔에 감촉이 좋았다면서 나중에 잘 될 것 같다는 개소리가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 휴대폰을 보고 부들부들 거리고 있을 무렵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신랑은 그 상황을 보더니 저에게 뭐 하는 거냐며 소리부터 지르길래 시아버님이 제 사진을 찍고 사람들이랑 돌려보고 이상한 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말은 뭐 아버지가 당신을 성추행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면 이게 뭔데? 이 대화 내용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냥 당신 다리가 예뻐서 찍어볼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그냥 예뻐서 찍은 거라고? 이게 미쳤나 진짜? 그럼 당신도 바지 내려봐. 예쁘게 찍어줄게. 똑같이 할 수 있나 보자고. 뭐? 당신 제정신이야? 정신 차려. 왜? 못하겠니? 나는 막말로 재수 없었으면 팬티까지 찍힐 뻔했어. 그러고도 네가 내 남편이냐? 둘이서 열을 내고 싸우고 있으니 시아버님은 말리겠다고 제 어깨에 슬며시 손을 얹더라고요. 저는 그 손조차도 싫어서 탁 쳐버렸고 저한테 한 소리하러 걸어오는 신랑의 바짓가랑이 사이를 발로 뻥 차버렸어요. 신랑은 그대로 고꾸라져서는 고통에 신음했고 저는 그런 신랑을 본체에 만취하면서 시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성추행으로 고소할 테니 그런 줄 알아요. 늙을 거면 곱게 늙지 더럽게 진짜.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고 혹시 몰라 휴대폰까지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당연히 이혼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제 편을 들기는커녕 시아버님의 편을 드는 게 인간인가요? 제가 이혼하자고 했더니 제가 몸매가 예쁜 탓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 성폭행이든 성추행이든 그렇게 피해자 탓으로 몰아가면 본인들은 속이 시원하고 좋은가 봅니다. 저는 바로 이혼했고 지금은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던 그 시아버님 때문에 저희 가게는 CCTV 안심존이고 그래서 여자 손님들도 많이 오네요. 요즘 여자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시아버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서
끔찍하네요. 세상에 저 같은 일을 겪은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